사각 파형이나 상승하는 파형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실로스코프의 트리거 기능입니다. 오늘은 함수 발생기에서 일정한 50% 듀티를 갖는 사각 파형을 출력하고 그 파형을 오실로스코프의 트리거 기능을 사용을 해서 포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펑션 제너레이터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가 놓여져 있습니다. 함수 발생기에 출력을 보내기 위한 다음과 같은 모양의 BNC 케이블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실로스코프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수 발생기에서 50% 듀티의 사각 파형을 출력하기 위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함수 발생기는 채널 1과 채널 2 두 개의 출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진 채널 1 쪽이 좀 포트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 2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는 안 되는 함수 발생기이고요. 채널 2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채널 1과 채널 2를 변경을 할 수 있는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보면 채널 1, 채널 2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 2로 설정을 놓고 그 다음에 저희는 듀티 50%의 사각 파형을 출력하기 위해서 다음처럼 스퀘어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파형, 사인파, 그리고 사각파, 램프, 듀티를 조절할 수 있는 펄스, 노이즈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50%이기 때문에 스퀘어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스퀘어의 주파수는 이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와 연계된 주기를 바꾸던지 주파수를 바꾸던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주파수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현재 기본값 1kHz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10Hz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누르니까 화면이 바뀌고 10Hz 단위도 바꿀 수가 있죠. 저는 10Hz이기 때문에 Hz 옆에 있는 버튼을 다음과 같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10Hz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설정한 거에 따라서 파형이 앞으로 어떻게 출력이 될지 가상으로 보여주는 화면도 있습니다. 10Hz 설정됐고요. 50% 스퀘어이기 때문에 50%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바꾸려고 보니까 크기는 기본적으로 VPP라는 단위가 써져 있죠. 이 PP는 피크 투 피크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의 크기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나눠드린 실습지에서 0V에서 2V까지의 크기를 갖는 사각파였죠. 그러면 피크 투 피크는 얼마가 될까요? 네, 2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로 값을 입력한 순간 다시 한번 단위를 설정하라고 나왔죠. 저는 2V 피크 투 피크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하게 될 크기도 2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옵셋이라는 것이 있죠. 이 옵셋은 이 가상의 출력을 보시면 0, 요 그라운드 표시죠.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0에서 2V까지 값을 가지게 되려면 옵셋을 얼마를 설정을 해줘야 될까요? 1의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1 입력을 하고 VDC 값을 누르게 되면 자, 파형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나요?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2V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출력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BNC 케이블을 꼽을 텐데요. 저는 채널 2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기 채널 2에 나온 BNC 케이블을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함수 발생기에 설정을 맞추셨으면 다음과 같이 채널 2에 아웃풋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실로스코프와 함수 발생기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실로스코프는 채널 1 쪽에서 측정을 하기 위해 현재 프로브를 채널 1에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BNC 케이블의 빨간색은 플러스, 그리고 검은색은 그라운드입니다.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는 이쪽 집게 부분이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함수 발생기에 그라운드와 오실로스코프의 그라운드 접지 부분을 잘 꼽아 주시고요. 플러스와 그라운드가 닿지 않게 부드럽게 집게를 꼽아 주시고 고무 부분을 좀 집어넣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서 좀 설정하는 방법이나 설정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오실로스코프의 전면부를 보시면 어딘가에는 트리거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좀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트리거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 트리거 설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형을 잡을지, 어떤 특징의 파형을 잡을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트리거 타입, 모드, 커플링 이런 부분을 잡는 게 보이죠? 자, 하나씩 눌러보겠습니다. 트리거 타입을 눌러보면 엣지, 펄스 위드스, 패턴 같은 여러 가지 파형을 잡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저는 사각파의 상승 엣지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일단 엣지로 타입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소스는 아까 함수 발생기에서 계측키까지 1번 채널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스는 1로 받고 있고요. 이것도 바꿔보면 1, 2 익스터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채널 1과 채널 2뿐만 아니라 익스터널 포트를 통해서 외부의 신호를 트리거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는 제가 실습지에도 적어 놓은 것처럼 오토와 노멀, 싱글이 있는데요. 이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포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파형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즉 조건에 맞을 때까지 파형을 계속 업데이트 하게 되고요. 이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맞을 때는 화면을 정지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지만 화면에 맞지 않는다면 파형이 그대로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싱글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드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 오실로스코프는 밖에 좀 버튼을 별도로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싱글 모드로 설정이 되면, 네, 이렇게 싱글 모드로 설정이 되면 조건에 맞는, 트리거 조건에 맞는 파형이 딱 한 번만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드를 오토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실로스코프는 한 눈금이, 즉 세로축 한 눈금이 1V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 시간축은 한 눈금이 27ms를 가르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오실로스코프의 축값도 좀 바꿔보시면서 시간축을 조절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세로축을 바꾸면 시간이 좀 바뀌죠. 저희는 10Hz의 파형을 포착을 할 거기 때문에 10Hz면 한 주기가 0.1초죠. 네, 0.1초면 100ms입니다. 100ms를 포착을 해볼 거고요. 파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탑 버튼을 빼고 자, 파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이 어떤가요? 계속 움직이고 있죠. 즉 아직 트리거가 조건에 맞는 파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리거의 레벨을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리거의 버튼을 왼쪽, 오른쪽 바꿔보면 다음처럼 이 T라고 써져 있는 이 직선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레벨을 조절을 해가면서 내가 몇 볼트가 됐을 때
트리거를 걸겠냐 라는 것인데요. 네, 제가 조절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도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크기가 2V이기 때문에 2V보다는 작은 크기로 트리거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에 있는 이 화살표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올라가는 저희 상승 엣지로 설정을 했었죠. 이 상승 엣지를 멈출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상승 엣지 보이는 것도 트리거로 그 가로축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 버튼으로 하면 어떻죠? 네,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트리거 시점을 어느 지점으로 할 거냐. 제가 이 버튼을 호라이즌탈 가로축과 관련된 버튼을 움직이니까 이 시간도 바뀌고 즉 딜레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을 0 네, 정확히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레벨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형이 다시 흘러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모드를 노멀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죠? 트리거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파형이 멈춰버리게 되죠. 다시 한번 트리거 레벨을 2V보다 작게 줄여보겠습니다. 2V보다 낮게 설정하는 순간 다시 0초, 딜레이 0초 시간에 사각파가 멈춰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더 가보면 이쪽 오실로스코프에 메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분석하는 기능도 있고 메저의 기능도 있는데요. 저희가 눈으로 파형의 넓이를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통계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메저라고 쓰여 있는 버튼을 눌러볼까요? 밑에 파형의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이 파형은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하긴 하죠. 10Hz의 주파수를 가지고 피크 투 피크가 약 2.29V의 값을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V의 크기를 함수 발생기에서 출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오는 노이즈까지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오실로스코프는 그 노이즈의 크기도 모두 측정을 해서 0V에서 가장 높은 크기를 갖는 전압을 2.3V 정도라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